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입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아마 언론을 통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때 정확하게 도대체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또 가장 중요한 절세를 하려면 어떻게 되는지, 정확한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좀 쉽게 제가 표를 이용해서도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한번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금융투자소득세, 예, 뭐 어떻게 보면 양도소득세인데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바뀌는지 제가 여러분들 요걸 사실 다룰까 말까 고민을 좀 했었는데 뭐 이제 정치적인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 요 부분이 시행이 되면 어떤 변화가 있는지, 절세가 가장 중요하죠. 이제 절세하는 방법까지 그런 거 하나하나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금융투자소득세를 이해하기 전에 요걸 일단 요 개념을 좀 잡고 가시면 설명이 좀 빠를 것 같아요. 자, 일단 우리가 소득 종류별로 과세 방법이 있는데, 자, 종합소득세는 뭐냐면 뭐 근로소득, 여러분 배당금 받으시죠? 예, 배당소득, 뭐 연금소득, 뭐 기타소득, 이거는 다 합칩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7천만 원이다. 자, 이자 배당소득이 3천만 원이다. 다 합쳐가지고 종합과세를 해요. 여기 종합과세는 여기 있는 종목들 다 종합과세를 한다. 자, 분류과세는 뭐냐면 양도소득세, 우리가 이제 금융투자소득세도 여기에 이제 앞으로 포함이 되겠죠. 그 다음에 퇴직소득. 자, 이거는 종합소득세 말고 따로 분류과세를 합니다. 자, 아유, 장자님 또 어려워요. 찌나요. 이 분류과세가 뭐냐면, 자, 여러분, 자, 내가 주택을 매도를 했어요. 양도소득세가 주택도 되고 뭐 주식도 포함이 되지만 주식은 지금은 뭐 10억 원 이상이니까 우리 해당 사항은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주택을 매도를 했어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되었는데 내가 연봉이 7천만 원이야. 양도소득세가 주택 판 게 1억이고. 근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게 같이 합산합니까? 그렇게 합산 안 하죠. 주택을 판 양도소득세는 그냥 그 주택 판 것만 끝나고 양도소득세만 내고 우리가 받고 있는 종합소득, 예, 근로소득이나 이자소득하고는 별개로 내죠.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예, 분류과세로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기 쉽게.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양도소득세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분류과세. 요 정도 그 세금에 대한 이거 이자 배당 소득이 어떻게 돼요?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만약에 내가 배당금이 뭐 2천만 원이 넘으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예, 종합과세로 들어갑니다. 2천만 원 미만까지는 그냥 우리가 뭐 15.4%입니까? 아주 그거 떼는 걸로 끝나요. 뭐 그 정도 이렇게 요걸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제가 이제 절세 방법부터 해가지고 이 금융투자소득세가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는지 그거 여러분께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 요 표를 일단 먼저 보시면, 자, 국내 해외. 자, 지금 금융투자소득세가 이제 비과세 금액은 5천만 원까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1년 동안 수익 난 금액이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 2억을 투자했는데 뭐 2억 5천이 됐다. 5천만 원까지는 양도소득세가 없어요. 금융투자소득세가 없어요. 일단 그거 깔고 여러분들께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문제는 뭐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죠.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 뭐 몇 년씩 들고 가면,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장기 투자분들에 대한 그런 공제가 아직까지는 이렇게 지금 정책적으로 나온 건 없어요. 물론 이야기는 되고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유예를 더 하자 뭐 말자 이런 논쟁이 상당히 뜨겁습니다. 저는 정치적인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바로 이제 내년부터 지금 도입을 하려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께서 내용을 아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에서 내 주택을 팔아서 차익이 발생하면 그 차익금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거 양도소득세라고 하는데, 자, 증시에서는 1년간입니다. 1년간 얻은 주식 투자에 대한 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양도소득세는 어떤 기업의 주식을 이제 10억 이상 보유하거나 지분율이 뭐 엄청 많거나 그래서 그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에만 납부하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바뀌는 개정안은
5천만 원 이상의 매도 차익이 발생할 경우에 초과된 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하는 건데, 대상이 되는 투자자의 범위가 앞으로 많이 확대가 되겠죠. 이제 증시도 많이 앞으로도 좋아질 거니까. 근데 이제 이게 뭐 당장 나온 건 아니에요. 이제 그 전부터 이제 이야기가 됐던 건데, 이제 계속 유예가 된 겁니다. 2020년, 뭐 2021년 요때만 해도, 작년 뭐 초까지만 해도 주식으로 이제 큰 소득을 얻은 사람이 좀 있었고 많았고, 증시 상황이 좀 좋았기 때문에 여론의 반대가 또 그렇게 심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제 경제도 둔화되고 스태그플레이션 온다고 한다, 뭐 어쩐다, 어려운 세금 환경이 막 이렇게 되는데, 뭐 세금을 더 걷겠다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이제 논란의 여지가 좀 있다라는 거,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지금 현재 주식과 연관된 세금으로는 뭐 증권거래세, 양도세, 배당소득세 뭐 이렇게 있는데,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양도소득세, 다시 말해서 금융투자소득세,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면, 자, 5천만 원 이상의 이제 소득이 발생을 하면, 예,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 저 과세 표준 보시면 3억 원 이하. 자, 내가 5천만 원 이상 돈 수익이 났어요, 삼성전자로. 근데 한 3억 원 이하를 벌었어요. 예를 들어서 3억 원 이하. 내가 한 10억 투자인데 13억이 됐어요. 근데 3억 원 이하까지는 20%의 세금을 냅니다. 그러면은 한 6천만 원 정도 되겠죠. 그 다음에 3억 원 초과하게 되면 과세율은 25%가 돼요. 뭐 근데 요거는 뭐 3억 원 넘어가면은 뭐 이 정도면은 우리가 뭐 땡큐 하게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 근데 요것도 좀 여러분들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뭐냐면, 자, 당연히 이제 손실을 입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2월 공제를 해줘요. 이제 요 부분이 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요거하고 제가 그 금융투자소득세 절세 방법 바로 알려드릴게요. 자, 당연히 손실을 입은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는데, 손실 부분에 대해서 2월 공제까지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2023년에 그 3천만 원의 손실을 받고 2024년에 7천만 원의 소득이 나왔어요. 그러면 2024년 과세 대상을 하게 되면, 예, 어떻게 되냐면 4천만 원의 수익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7천만 원 소득이지만 2023년도에 마이너스 3천만 원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5천만 원이 안 되니까 비과세가 되고 과세 대상액은 이제 0원이 되는 거죠. 근데 그렇다 치더라도 여러분 요거에 좀 어떤 좀 단점이 있냐면, 이게 원천징수를 해버려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소득이 5천만 원 미만이었다 하더라도 일단은 세금은 내가 신고를 해야 다시 환급을 받는 그런 구조로 제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정확하게 어떻게 바뀔지, 이 부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래요. 자, 그렇고, 자, 그러면 금융투자소득세 절세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여러분, 주식 투자 금액이 안 크다면 뭐 크게 우리가 상관이 없는데, 근데 주식 투자 금액이 크다면 우리 부동산처럼 이게 부부가 각각 명의의 계좌를 이렇게 분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부부 합산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5천만 원까지 공제가 되기 때문에 부부가 동시에 투자하는 경우에 각각 5천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므로, 예, 차익이 1억 원까지는 비과세로 투자가 가능합니다. 이제 첫 번째, 이제 대부분 결혼을 많이 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공동명의로 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비과세 금액이 내가 넘어선다면 이 ISA 계좌를 통해서 투자하는 것도 저는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제가 뭐 이것저것 확인을 해보니까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이 두 가지가 거의 단 것 같아요. 공동 명의로 하시는 거, 그 다음에 IS 계좌를 통해서 투자하는 것도 좀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의 문제지, 어쨌든 요 금융투자소득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은 맞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